바바리안에 있었지 정희승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네. 기대감을 많이 이렇게 아까는 파이팅이 불어넣어주세요. 넘쳤었는데 좀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좀 다시 파이팅 내주셔야죠. 파이팅. 저희가 네. 솔직히 연불리 좀 뭐 기분이 연불리님도 얘기도 듣고 막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좀 이 시간에 방송이라는 게 진짜. 그것도 쉽지 않죠. 듣는 분들도 아마 또 적사 파이팅 한번 한번- 세번 치고 갈까요? 박수 파이팅 세 번? 한번 하시죠. 파이팅! 아, 시청자분들도 저희도. 네. 네, 파이팅 다- 한번 해야 돼. 이게. 파이팅! 어.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네. 해외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 저희가 항상 또 프리마켓 상황을 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지금 보고 있었어요. 지금 네. 보고 있었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그 시장은 조금 약세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ASML 아까 우리 얘기했던 회사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 4% 정도 오르고 있다는 게 개별 종목단에서는 좀 특징인 것 같고, 뭐 선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지금 뭐 다우 나스닥 할 거 없이 한 0.1에서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커머더티는 유가가 한 3% 빠지네요. 유가가 3% 빠진다는 게 최근에 유가 좀 조정 올랐었는데 3% 빠진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뭐 그냥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근데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요? 9% 정도 넷플릭스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조금 마이너스 빠졌죠. 8%? 마이너스 8%. 실적은 뭐 잘 나왔는데 이제 구독자 수가 뭐 생각보다 가입자 많이 수가? 가입자 수가 많이 안 늘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빨리 이 핫 IPO 너무 듣고 싶어요. 대표님. 네. 우리나라도 IPO를 1년에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 해요. 그리고 미국은 한 300개 정도, 스펙 빼고도.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매번 이렇게 저한테 레슨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오늘의 배움. 맞아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레슨이에요. IPO는 영원한 테마다. 아예 레슨을 딱 전체로 딱 가지고 요새 신경 오셨네요. 많이 쓰시네요. 이거는 근데 묵직하게 딱 사실은 제가 시작부터.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해주는 얘기고. 적어놔야지. 네네. IPO는 맞아, 영원한 항상 테마다. 레슨은 항상 네. 잊으면 안 되니까. 매년 주도주가 바뀌고 테마주가 바뀌잖아요. IPO는 늘 영원한 기회가 많고 테마다. 네. 이게 IPO 기업은 첫 번째 IPO 기업들이 기업 투자 설명서라든지 IR북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공들여서 만드는 자료가 IR 당시에 만드는 사업 보고서예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 중에 기존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IP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언더 리서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처음 보는 회사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들이 덜어 있고 또 특히 요즘 뭐 뮤추얼 펀드 시장 많이 죽긴 했지만 보통 운용사에서 공모주 펀드는 주로 막내들이 많이 해요. 맞아. 그래서 보통 그래요? 이 시니어 매니저들이 뭐 큰 기업들 뭐 이를테면 뭐 빅히트라든지 그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대형주 IPO 할 때는 좀 관심들이 있는데 중소형주 IPO 할 때는 시니어 매니저 솔직히 잘 관심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 딱 있는 거 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IPO는 투자 기회가 많아요. 많은데 특히 사실 미국 시장이 지수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중소형 또 성장주, 기술주들은 엄청나게 지금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우리나라에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희만 해도 저희들도 이제 혁신기업, 기술주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엄청 힘든 상황인데 사실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안 좋을 때 이 IPO 기업이 시장 분위기에 묻혀서 같이 이렇게 묻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IPO 기업의 투자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역설적으로 기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들었네요. 분명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IPO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영원한 테마다. 영원한 테마. 이거 뭐 가르치는 보람이 없네. 영원한 테마. 아니 그건 줄 알았지. 착하면 아는데. 착해야 되는데. 아는데 아니 언제 이제 들어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항상 그래서 주린이들은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 아니 펀드 매니저들, 아니 전업 투자자 잘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IPO예요. 그래서 공모 청약만 하지 마시고 공모 청약을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되게 기계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분들은 기술자들이야. 이분들은 좀 이렇게 또 수급으로 이렇게 매매하시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이 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뭐 따상 뭐 이런 거 그러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매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되게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같은 시간 단위에 투입을 할 거라면 IPO에 한번 좀 집중해 보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되게 괜찮은 전략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도 IPO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오늘 IPO하는 기업 중에 제가 세 가지 기업 준비했는데 사실 뭐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뭐 전달받은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내용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좀, 약간 막 카톡으로 너무 좋다고 막. 자신감이 딱 느껴졌거든요. 너무 좋다고. 아니, 저는 그래갖고 장 빠져가지고 이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또 좀 좋은 내용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러면서 같이 내용 네네네. 양이 또 작지 가보시죠.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세 개 기업을 네. 첫 번째 오늘 세 개 기업인데요.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UiPath라는 거는 글로벌 이제 1위의 RPA 기업.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RPA라는 거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로봇이 이 모든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준다. 일단 이렇게만 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티커만 넣었는데 EGLX라고 이거는 Enthusiastic Gaming라고 하는 게임 종합 플랫폼. 북미 최대 게임 전문 플랫폼이고 캐나다 증시에 상장돼 있었는데 옛날부터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전 상장 미국으로. 그래서 이건 마켓캡 한 1빌리언, 우리나라 돈 1.2조 정도. 미국에서는 되게 스몰캡. 특히 미국도 약 2조 언더 회사는 거의 뭐 누가 커버도 안 하고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블 베리파이라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위나 속임수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약간 그런 것도 백신 있구나. 역할을 하는 좋은데요? 그런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iPath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바바리안 그 텔레그램에서 데일리랑 신고가 기업 좀 하고 있고 이제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 옮겨 담고 있고 유튜브를 좀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좀 유튜브의 랭귀지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우리 이제 사실 연합 인포맥스에 사실 저희들이 뭐 총동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희 유튜브는 사실 지금 이제 뭐 한 달째 안 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좀 다시 하게 된다면 재정비해서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을 때 다시 재정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안 봤는데 요 연합 인포맥스 하는 동안에 구독자가 3,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아우, 그래요? 아무것도 안 올리고. 아유, 3,000명이나? 잘 됐네요. 연합 인포 만세. 갑자기 뜬금없이. 네, 감사해요. 네, 아니 어쨌든 그러면 3명 그래요. 그리고 이제 3,000명이나? 우리가 많이 이런 늘었다. IPO 기업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봐왔어 이때까지. 계속 보고 하는 히트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외부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어 이때까지. 그럼 오늘 그래서 최초다. 오늘 그 최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딱 공개를 하신 오늘 최초. 거군요. 네, 그래서 알짜 외기. 원작자가 하면 뭐 좀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도 네. 최대한 좀 집중해서 좋습니다. 네. 그 UiPath는 티커는 이제 패스예요. PAT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RPA 1위 기업이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라는 거는 그 이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사무 자동화. 네, 사무 자동화 기업이고 이때까지 뭐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던 거를 이게 수작업 없이 바로 로봇이 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는 직업이고 이거는 이제 이 RPA 2위사가 있어요. 2위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서베이한 결과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단순 반복 업무는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6시간을 평균 이 단순 반복 업무에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근무 시간이 8, 9시간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근무 시간의 반 정도를 이렇게 단순 반복 업무를 쓰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다 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어쨌든 인구도 줄고 있고 또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용을 또 줄여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니즈가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기업이다. 좀 이 RPA라는 게 승희님 조금 와 닿으시나요? 이게 이를테면 와닿아가고 은행 가면 있어요. 뭐 서류 네. 작업 계좌 열고 할 때 서류 작업도 엄청 뭐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류 복잡하고 지루한 서류 작업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되게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사무 자동화 로봇이 솔루션이라고. 와가지고 아이 귀찮지? 내가 해줄게 이런 거죠. 다 근데 내가 이제 해줄게. 그런 것들이 일 처리가 정확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기존에 뭐 ERP라든지 뭐 메일 시스템이라 회사 안에 이미 쓰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하고 호환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누가 써도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회사고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도 사람이 줄고 자동차 공장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점점 더 없어지고 전부 다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 사무직도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쪽이 좀 특화돼 있고 이 회사의 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엑셀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으로? 좀 작은데 제가 그냥 뭐 음. 일일이 숫자를 확인하기보다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할 만한 부분들을 음. 표시해 놨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쭉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분기고 연 단위로는 이제 19년, 20년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매출이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는데 라이센스 매출이 있고 메인터넌스 매출이 있고 이제 기타 매출, 서비스 앤 아더 기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라이센스 매출은 이게 말씀드린 RPA를 수행하는 자동화된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이제 팔리는 거잖아요. 팔리는 개수만큼 라이센스 매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봇을 팔았을 때 그게 이제 작동될 수 있도록 가서 구축해주는 시스템, 구축 역할을 서비스 매출이죠. 일종의 이것도 사람들이 가서 깔아주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두 가지 거의 메인이고 그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보시면은 전사로 80% 90%씩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봇을 파는 라이센스 매출이 한 70% 정도 대 성장을 신규로 이제 계속 고객이 어카운트 열리면 계속 느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축 유지보수랑 구축이니까 이거는 신규 플러스 기존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녹아져 있으니까 기존 게 깔리면 깔릴수록 당연히 이것도 같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매출이다, 구축과 유지보수 매출이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한 거의 1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성원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라이센스랑 메인테넌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되게 포인트인데 이제 이거는 원가예요. 원가율인데 어머. 2%라고? 원가율이 와. GP 원가, 그러니까 매출총 원가죠. 매출 원가죠. 2%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소프트웨어니까 와. 그렇지. 팔면 대부분이 그냥 마진인 거예요. 어머. 100원에 팔면 98원이 마진인 갑자기 거예요. 엄청 매력적으로 어머가 뭡니까 어머가? 98원이 잘 안 마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나오네요. 게다가 네. 마찬가지로 푹푹 나왔네. 구축 서비스도 그냥 인건비 정도가 아마 비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구축해주는 인건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게 원가율이 10%예요. 90%가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 마진이 90% GP 마진이 90%고 98%막 이렇게 되는 라이센스는. 90 대충 이렇게 그게 이제 90% 19년에는 합쳐서. 한 27% 정도였고 이제 아마 이런 거 이제 10%까지 내려온 거죠. 규모의 경제는 아니 성장은 80%씩 하고 음. GP 마진은 90% 가까이 되고 그럼. 이건 그런데 뭐, 이제 그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셔서 비용을 좀 보시면 근데 일단은 영업 이익을 보면 적자예요 아직 적자고 지난해 4분기에 영업단을 첫 번째 흑자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네네. 단위 마케팅 비용인데 비용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우리가 HTS도 그렇지만 뭐 먼저 한번 쓰면은 잘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모든 게 하나가 먼저 그쵸. 왜냐하면 제품적으로 훨씬 앞서 있고 질적으로도 그렇죠. 앞서 있는데 굳이 이걸 썼는데 바꿀 이유가 없지. 다른 걸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돈 버는 것보다는 음. 많이 까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19년에. 저거는 손실이 아니야. 저거는 투자잖아. 투자죠. 그러게요. 근데 18년에 어제 아까 보시면은 탑라인 성장이 이제 매출 성장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 80% 성장했잖아요. 20년에 19년 대비. 네. 근데 마케팅 비용이 줄었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대면도 못하고 비용 절감이 됐구나 자동적으로. 비용 절감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탑라인 성장이 80%가 나온 거예요. 이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외형은 늘었고 와. 비용은 줄었고 마진은 더 좋아지고. 여기 투자를 해야만 하는 곳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너무 비싸면 안 되긴 너무 비싸지. 하겠지. 아, 그러게요. 근데 이제 좀 천천히 그것도 이제. 음.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오늘 사자 이런 거보다는 어떤 기업인지 좀 내용을 숙지하고 그렇죠. 가격을 한번 같이 잘 따져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느 가격까지 내려올지 어떻게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대응을 각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좋은 회사가 있는데 무슨 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져. 그럼 너무 땡큐인 거지. 땡큐인 거지. 땡큐인 거지. 땡큐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밑에 보시면은 주식 보상 비용이 있어요. 주식 보상 비용이 이제 그 영업하고는 당연히 상관이 없는 비용이고 현금이 나가는 비용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비용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업 이익에 좀 감안해서 보면은 조정해서 보면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7%가 아니고 16.5%예요. 아 그걸 감안하면. 감안하면.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외형 성장으로 PSR로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미국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성장주들이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보통 이런 회사들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흑자 전환을 할 때 또 한 번 되게 큰 시세를 내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구간에 들어왔다. 그런 정도의 소개를 이 정도면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보시기에 좀 포인트를 네, 너무 같아요.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가 됐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그 양적으로나 점유율 1등 27% 정도 점유율 1등 회사고 또 질적으로도 되게 뭐 평가 기관으로 해서 가장 좋은 평가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고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엑셀을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우리가 주요하게 이건 일단 뭐 과거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추정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좋게 보는 회사들은 다 갖고 있지 당연히 기본이니까. 기본입니다.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왜냐하면 소중한 내 돈 걸고 하는데 아유, 이 정도도 그럼. 안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이 회사가 얼마 정도의 프리 IPO 마켓에서 그러니까 VC들한테 얼마 정도 가치를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펀드 레이징된 모집된 금액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2017년 4월, 18년 3월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 받아왔는데 최근 2월, 올해 2월 달에 이 정도 금액을 750 밀리언, 7억 5천만 불 정도를 마지막 펀딩을 받았고 이 당시에 받았던 밸류가 35 빌리언 달러예요. 35 빌리언 달러. 근데 제가 다시 처음으로 가서 보여드리면 오늘 공모가 기준의 공모 시총이 30 29야.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펀드 레이징 할 때 받았던 평가 금액보다 싸요 공모 금액이. 그런 정도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2019년에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리더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비슷한 OCJ 하는 회사인데 19년에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업 IR 행사 갔었는데 그때 그 회사 분들이 UiPath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모바일 리더가 얘기했던 그 UiPath라는 회사가 오늘 상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이 좋다, 해외 시장이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모바일 리더도 뭐 물론 국내에서 뭐 잘하고 일본으로 뭐 잘하고 그런 회사겠지만 사실 1등 기업은 UiPath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씀의 자체에서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모바일 리더도 좋지만 글로벌 1등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마도 해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좀 1등 기업.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투자 기회.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좋은 기업이 있지만 많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레어템 그리고 넘버원 이런 글로벌 거는 넘버원. 그리고 특히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발사랑 격차가 계속 벌어져요.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오늘 소개해 드려봤는데 가격만 괜찮으면 그럼 적절한 진짜, 시점에 진짜, 진짜. 네, 빨리 이게 시작하는 게 좋은 멀티플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일링이라고 보통 하는데 지난 실적, 앞으로의 실적이 아니라 지나간 실적으로? 최근까지 지나간 실적으로 봤을 때 싸지 않아요. PSR이 한 50배 정도. 아 역시 50배. 다 안다니까 좋은 거는. 50배 그러니까. 정도인데 다 알아. 이게 뭐 올해 아이, 어느 참. 정도 성장을 할지 모르지만 전년처럼 만약에 80% 정도의 만약에 그 정도 이상의 성장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뭐 반 정도 25배? 이하로 떨어지겠죠. 25배. 그래도 그래서, PSR로 예. 25배면 뭐. 그래서 보통 미국에 이렇게 좀 1등 기업이고 좀 이 성장 구간을 지나고 이런 회사들이 20배 밑으로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작년 같은 뭐 작년에 워낙 증시가 또 핫하긴 했지만 그치. 그래서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오늘 또 상장하는 이제 제일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린 기업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뭔가 기회가 온다면, 기회가 온다면.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너무 땡큐. 지켜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네. 그래서 오늘 좀 본방사수하신 분들 조금 더 그러니까요. 베네핏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을 좀 잠을 못 자겠네 또. 그러니까요. 연봉의 기운을 아니, 이거 좀- 받아서 좀 이거 뭐야? 지금 오늘 이거 한 3시쯤 또 거래되는 맞아. 거죠? 이게 또 오후에. 미국은 우리랑 세시쯤? 우리랑 공모주 이게 상장이 공개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인기 기업들은 2시 반, 3시 정도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서 저 처음에는 모르고 그거를 막 계속 11시부터 왜 이렇게 안 와?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지쳐서 1시에 잠들고 막 이랬는데 시기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까 중요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핫 IPO 기업 있을 때는 보통 초저녁에 한번 자요. 그렇지. 1시, 2시에 일어나야 그렇지. 되니까. 아, 이럴 줄 그렇지, 그렇지. 알았으면 잠을 더 많이 자도 오늘은 지금 좀 나왔어야 날밤을 되는 건데. 새는지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을 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50 PSR이면 너무 비싸다고 너무하다고 이제 브로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너무하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솔직히 뭐 이게 제가 댓글을 저는 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저도 미국 주식 처음에 할 때 저도 국내 시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PSR 밸류에이션이 되게 불편하더라고. 너무 그치. 불편해. 우리는 이때까지 돈 못 벌면 제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PER로 밸류에이션 그렇지. 하잖아요. 그 네. 연블리님도 다 PER로 밸류에이션 하는데 네. 미국 기업 처음에 근데 이것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마켓에 음. 그런 이제 평가 방식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고 그들의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치 솔직히 이게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강남 이제 뭐 이제 지방에 소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동네 평당 우리가 내가 사는 도시에서 우리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야. 평당 1,000만 원 정도 해. 근데 강남에 왔어. 압구정 왔는데 뭐 평당 1억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 당연히 들잖아요. 그쵸. 근데 오래 있다 보면은 올해도 아니고 뭐 6개월 1년만 있다 보내도 아 이게 우리 동네 1,000만 원보다 여기 1억이 좀 가격이 더 안정적이구나. 그걸 좀 그리고 여기에는 뭐 그냥 뭐 아파트 값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녹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저거 하나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비싼 멀티플은 그냥 해외 투자하는 동안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저도 모르겠는 불편한 불편하죠. 마음도 많고. 근데 뭐 이제 사고 싶은데 뭐 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적정 가격에 대한 기준은 스스로 이제 많이 공부하면서 좀 기준점을 세워 나가야겠네요. 네네. 좀 익숙해지는 방법,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회사는 인슈제스틱 게이밍이라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EGLX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아까 모두에 제가 넷플릭스 말씀을 드렸는데 넷플릭스 뭐 사실 오늘 제가 실적 자세히 뜯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간 내에서 10% 빠졌고 지금 또 장전에 8% 빠지는데 뭐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가입자 증가율이 좀 이제 좀 둔화됐겠죠. 뭐 아니면 가이던스보다 좀 하있거나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디즈니나 뭐 HBO나 여러 가지 다른 국내에도 이제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 그쵸. 가입자 수 증가 둔화하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메인 이유겠지만 일단은 MZ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M세 밀레니얼하고 이제 Z 세대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MZ가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딜로이트에서 서베이 한 건데 이게 보시면은 저는 아직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TV에 그래도 TV 많이 보진 않지 보면 TV인데 이 올드 세대들은 TV를 많이 보지만 야. Z 세대는 안 봐요. 텔레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 좋다. Z 세대는 게임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MZ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냅챗. 스냅챗.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스냅챗.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게 틱톡. 하는 게 틱톡. 그 다음에 게임. 그래도 시간이 남을 때 넷플릭스. 후순이구나. 후순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요인이 아닐까. 네, 좀 네. 생각을 좀 하고. 왜냐면 MZ 세대가 이제 점점 크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의 주도력을 그쵸? 더 가져갈 거고 네. 시간이 가면은 얘네들이 다 할 거니까.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음. 로블록스일 수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체류 시간이 압도적으로 거기가 길기 때문에 맞아. 뜨는 플랫폼은 음. 로블록스일 수가 있고 음. 바꿔서 얘기하면 페이스북은 음. 아재들의 그렇지. 소셜 음. 뭐라 그러죠? 하여튼 미디어. 그래서 SNS. 젊은 애들 아무도 안 하잖아요 페이스북. 안 하더라고. 예. 그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덜하고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렇긴 하죠. 뭐 그런 부분이 아마 페이스북이 밸류에이션이 싼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요. 젊은 세대의 인기는 SNS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페이스북은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VR 엄청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큘러스 2. 네. 예, 없어서 못 파는 오큘러스 2. 난 하나 있지만 저는 저는 그냥 나오기 전에 사전 구매. 예. 역시 가지고 진짜. 일단은 궁금해서 내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 어지간하면 사보는 편인데. 그래 저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TV는 올드하다. MZ는 게임이 대세다. 근데 이 EGLX는 캐나다 회사고요. 캐나다에 상장돼 있다가 오늘 이제 미국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데 북미 최대 종합 게임 커뮤니티 회사인데 사실 매출은 광고예요. 이런 웹사이트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고 이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작년 3분기에는 MCN을 샀는데 멀티 채널 네트워크이잖아요. 유튜버들 관리하는. 네. 근데 연간 얘네들이 갖고 있는 MCN에서 유발 1000개의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데 연간 32억 뷰예요. 그 이 중에 이게 이제 유튜버들인데 게임 유튜버들인데 제가 오기 전에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 미스터 비스트라는 게임 유튜버가 있는데 네. 구독자가 몇 명일 줄 아세요? 몰라. 6천만 명. 진짜. 그래서 이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광고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어제 우리 정희석 기사가 클라우드 게이밍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실은 게임 시장이 되게 리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게 게임이 이때까지 그냥 돈 안에서 뭐 아이템 팔아서 벌고 뭐 이렇게 돈 벌어서 그걸로 밸류에이션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게임 안에서 채려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기업들 평가할 때 여기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기서 얼마나 머물다 가는지로 밸류에이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은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못 받았는데 클라우드 게이밍이 되면 타겟 광고가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셋이서 카트라이더를 해요. 그치. 우리 이효석 팀장님하고 우리 승희님하고 저랑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우리한테 보이는 화면이 다 달라. 우리 관심사에 따라서 보여준 광고가 다 다른 거야. 이제 그런 게 점점 타겟 광고가 좀 더 세밀해지니까 게임 이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은 그래서 이 게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딱 쥐고 있는데 보통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광고주들은 제일 애매한 게 내가 낸 광고비가 제대로 쓰이는 거 맞아? 맞아. 그쵸.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사고도 나고. 근데 얘네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Z는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쓰는 SNS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구글.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한테 마케팅을 하려면 거기다 실으면 돼. 맞아. 근데 MZ는 너무 다양한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플랫폼이 엄청 파편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이 그거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가 다 갖고 있어. 우리가 팬사이트, 유튜버, 뭐 인게임, e스포츠 우리 다 갖고 있으니까 MZ는 게임해.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 광고할 수 있어.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대형 광고주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옛날에 이 CEO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옛날 초창기 스냅이다. 우리가 지금 구독자 엄청 많지만 지금 우리 가입자당 얼마 못 받고 있거든. 근데 우리 점점 단가 올릴 거야. 왜냐하면 나는 니네들한테 광고 효과 확실하게 줄 수 있거든. 그치. 그치. 또 사실 돈 되게 더 쓰더라도 나한테 주는 게 나을 걸 니네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 알프라는 게 그러니까 가입자당의 평균 매출액인데 이게 지금 0.4불인데 이 보시면 페이지 5에 가면은 알프 3불까지 올리겠다. 8배 올리겠다. 그래서 우리 트래픽도 늘지만 우리가 광고주들한테 광고 단가 올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시가총액이 1.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게 스몰캡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 회사는 혹시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보셨나요? 밸류에이션이 잠깐만, 내가 어디- 1조. 밸류에이션 체크를 못했네. 제가 근데 네, 그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연합 인포맥스 구독자가 지금 12.3만 명이거든요. 네. 뭐 제 이호석 아카데미는 지금 이제 한 8만 명 정도 되고. 그새 또 8만 명.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의 가치 그리고 인포맥스가 있는 바바리안의 유튜브의 가치는 얼마나 있을까? 매출은로 계산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PSR이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뭐 과연 구독자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로 해야 되나? 왜냐면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죠. 더 커질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아침에 우리 이호석 팀장님도 좀 잘 아는 돈투 정주영 대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오늘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뭐 인사이트가 돼 있는 분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치 평가할 수가 없어. 맞아.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맞아. 근데 분명히 가치가 커질 거는 너무 자명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그 유튜버들 자체가 되게 IP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환경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광고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광고주라면 그 뭐야 공중파에 하면 안 돼. 진짜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3%에서 팔면 엄청 그러니까요. 대박 나잖아요. 그래 그런 게 뭐 일종의 그런 현상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회사는 더블 베리파이라는 건데 이게 뭐 두 번 입증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뭐 그 광고주들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일 불편한 게 광고가 제대로 쓰이는 거 맞아? 이런 게 이제 궁금하고 근데 저 작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뭐죠 미국 소비재 기업 저기 뭐였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니레버. 유니레버의 페이스북에 그 IS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아직 허점들이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제대로 타깃 광고가 되는 게 맞나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이거를 이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허위로 트래픽을 막 로봇을 돌려가지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막 돌려서 자동으로 막 트래픽을 막 늘리게 한다든지 뭐 저도 잘 몰랐지만 뭐 이렇게 자주 보는 사이트에 픽셀 하나를 광고처럼 찍어가지고 마치 여기 들어오면 뭐 광고 효과가 엄청 있는 것처럼 하여튼 여러 가지 사기들이 많은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 또 사기꾼들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백신 같은 기업이다. 또 신기한. 어떻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요걸 머리 좋다, 잡아주는 좋아. 백신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찰 같은 거네. 일종의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광고 시장을 되게 좋게 봤고 작년에 뭐 그래서 로쿠라는 기업도 엄청 시세가 났고 우리 정의석 이사의 탑픽이었던 TTD 더 트레이데스크라는 기업도 이제 대표 기업인데 TTD 티커 TTD고 더 트레이데스크인데 거기도 시세가 작년에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구글이나 TTD에 광고를 이제 할 때 끼어 파는 아이템인 거예요. 광고주한테. 근데 이런 것도 같이 사세요.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지난 8분기에 말씀드린 대표 기업인 TTD, 더 트레이드 데스크와 이 더블 베리파이의 매출액 추이를 이제 저희들이 그려봤는데 이 빨간색이 TTD고 이 파란색이 오늘 상장하는 이제 더블 베리파이. 어려우니까 DV. 근데 이게 성장 속도는 비슷하네요. 똑같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게 이 DV는 공모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공모 기준으로 4.5조 밸류. 4.5 빌리언이고 우리한테 한 5조 정도 정도 되는 거고 PSR로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지난 실적 기준의 PSR로 18배. 예, 그리고 지금 TTD가 그래도 한 30배
30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TTB 못지않은 성장을 하지만 주연은 아닌데 주연 못지않은 조연. 윤여정 그런 제목을 비유가 적절해요. 비유가. 제가 그래서 좀 네. 제가 좀 제목 신경 쓰는 편인데 주연 좋아요, 못지않은 좋아. 조연 윤여정. 윤여정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 정도 이렇게 뭐 제가 뭐 조금 못 드린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최대한 집중해서 이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기치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또 커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TTD나 자꾸, 이런 애들이 물건 팔 때 같이 끼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광고주의 인식이 아 얘도 좀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네. 있어야 그렇죠. 기업하기 할 때 같이 사니까. 음. 근데 자꾸 그런 사기를 당해봐야 그렇지. 그런 그리고 걸 디지털 사는 광고 거거든. 시장이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 조연이니까 TTD보다는 좀 싼 거죠. 그쵸 그쵸. 예. 새벽별님이 바바리안 너무 참 트렌디하다고 그러시네요. 아 주식 투자는 트렌드입니다. 아 이것도 또 예상치 못한 예전에 곳에서 제가 명언도 예전에 하나 가지고 뭐 나오시네요. 증권사에서 이렇게 뭐 외부 강사 초청해서 이렇게 포럼 같은 거 할 때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진짜 한 7, 8년, 10년 정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그 기업분한테 들은 건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중학생 자녀가 집에서 하고 있으면 그건 트렌드다. 그리고 트렌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트렌드는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결국에 우리 일상의 어떤 그렇죠. 투자에 맞아요. 대한 기준점들이 정말 맞아요. 많이 있나 봐요. 네. 포착할 수 그래서 있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이 투자는 이 주식 투자 아까 이제 뭐 PER도 뭐 EPS 뭐 이런 거 아까 연불리님께서 그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주가 상승을 결정짓는 거는 사실 그 PER 같은 멀티플이에요. 네. 근데 그 멀티플의 각도가 왜냐하면 뭐 성장 자체가 그렇게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장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멀티플이 같이 올라가니까 곱하기가 되는 건데 뭐 EPS도 올라가고 멀티플도 올라가니까 두 개가 곱곱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멀티플인데 그 멀티플이라는 게 말씀하신 그 트렌드예요. 예. 아트. 예, 그래서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평생 해도 재밌는 직업이고 또 그래서 사실은 또 주식 잘하려면 형들보단 동생들하고 친해야 돼요. 이것도 명언이야 사실. 네.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정 대표님한테 들은 여러 가지 말 중에 사실 이 얘기를 되게 인상 깊게 듣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웃겨야 돼 또. 또 웃기잖아 엄청. 뭐 대표님 발휘를 웃기고. 전혀 못 하고 있지. 지금 그리고 유쾌하고 맞아요. 시간도 에너지도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제 또래 있는 분들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얘기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젊은 분들하고 만나려면 또 이게 또 뭔가가 필요하거든 에너지가. 그쵸. 돈도 조금 더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뭐 동생들하고 지내려면은 어려운 거긴 한데 라떼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해야 돼. 자꾸 하게 되는데 안 해야 돼요. 와이프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나이가 정답이네. 들수록 지갑은 열고 정답이네. 입은 닫아라. 사부님께서도 정답이네. 명언을. 그렇죠. 안방도사님, 안방도사. 가끔은 또 그런 뭔가 세월에서 나온 지혜를 듣고 싶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가끔이고. 그런 게 이제 형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줄 수 있는 거. 뭐 사실 밥 사는 건 너무 쉬운 거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시행착오 자체를 나조차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좀 그렇게. 근데 이게 조금 얘기가 엇나가는데 보통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를 평가할 때 어떤 애널리스트를 좋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떤가요? 글쎄요. 감이 안 와서. 자기랑 의견이 맞는 애널리스트. 그래요? 나랑 의견이 그런 거예요? 맞으면 잘하는 애널리스트. 나랑 의견이 안 맞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데 후배들이 저한테 상담을 올 때 답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줘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맞으면 되게 좋아하고 조언을 해줘도 결국 또 자기 생각대로 할 때 어쨌든 뭐 이건 너무 빗나간 얘기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대표님의 매력을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그러니까 발휘를 애칭도 하실 것 생기셨어요. 같습니다. 명언 제조기라고. 명언 제조기? 지금 부끄럽네. 댓글에 지금 굉장히 그 명언
대해서 우리 연불리 때문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오늘 걱정하지 본방 마십시오. 보신 분들 좀 좋은 게 있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 보냈는데 혹시 지금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프리마켓 상황이랑 지금 증시 개장하고 나서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 그래요?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그래요? 이미 잠깐 마무리를 열어볼까? 하고 뭐 잠깐만 열어볼게요. 특이사항 있으면은 짚고 잠깐만 그렇게 열어보고. 해볼게요. 네, 잠시 볼게요. 넷플릭스는 이제 음. 8%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건 크게 달라진 네, 상황 그냥 없을까요? 시장 자체는 약간 다우나 S&P는 플러스 반전했네요.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빠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여기서 다들 또 이제 자러 갈 시간이 됐으니까 네. 3부 슬슬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더 궁금하신 그리고 내용 마지막으로 있으면 한마디만 좀 더 말씀하세요. 하면 네네네. 제가 되게 또 제가 믿고 듣는 또 후배가 있어요. 우리 또 이호석 팀장님도 아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후배. 근데 박중재? 뭐 이런 본명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해, 실명까지 그냥 뭐 어때? 일부러 언급 안 하신 거 아니 같아요. 왜냐면 JJ님께서 박JJ.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우리 또 통화했는데 네. 실질 금리가 여전히 너무 낮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조정받았는데 좀 이렇게 좋은 구간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좀 기술주로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뭐 이렇게 투자자분들 좀 같이 힘내고 또 네, 좋은 기회가 그러니까요. 직감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면 3개월, 6개월 뒤에는 되게 해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희망 구간을 갖고. 우리 네. 정 대표님과 계속 함께 하시죠. 파이팅! 그러니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맞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해외 시장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바리안 리서치에 블로그 있고요. 유튜브 있고 텔레그램 있습니다. 가셔서 많은 정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죠. 저희가 해외 시장 관련해서 오늘 아주 심도 깊게 우리 정희승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